자, E클래스가 지난달에 2079대를 판매하면서 수입차 1위 자리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 BMW 같은 경우에는 1556대를 팔면서 테슬라 모델 3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정도로 가면은 이 차가 지금 인터넷에서는 겁나 까이죠. 뭐 디자인 때문에 까이고, 뭐 가격 비싸다고 까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 소비자들은 이 차를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5 시리즈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결국 사람들은 E클래스를 사는구나 이러면서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제가 이 E클래스를 리뷰를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E클래스 살 사람들은 E클래스 사고 5 시리즈 살 사람들은 5 시리즈를 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E클래스를 리뷰함에 있어서 이 세그먼트 수입 세단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이 차를 생각하면서 어떤 차를 골라야 맞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소비자가 이 세그먼트 수입 세단을 사려고 마음 먹고 전시장에 가가지고 E클래스와 5 시리즈를 짧게나마 이제 번갈아 시승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그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 주행감이에요. 주행감. 이 주행감이 뭐냐, 여러분들이 시승을 할 때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또는 간선도로에서 쭉 차를 이렇게 몰아세웠을 때 이 차가 좀 묵직하게 느껴지냐, 아니면 좀 굉장히 좀 가볍고 경쾌하게 느껴지냐, 이 차의 이 트랙션이 좀 안정적으로 느껴지냐, 아니면 좀 약간은 좀 불안하게 느껴지냐, 그리고 코너를 돌 때 롤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급가속을 했을 때 뒤로 하중이 넘어가는 피칭은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들이 다 주행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E클래스랑 5 시리즈랑 사실 이 주행감에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일단 이 E클래스의 주행감은 한마디로 어떠냐, 차를 이렇게 주행하고 있으면 차가 되게 묵직하고 무겁게 나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노면하고 타이어하고 접지하는 그 트랙션 자체가 약간은 좀 높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뭐 이제 아우디 A6급까지는 아닌데 5 시리즈랑 비교해서는 확실히 그 트랙션의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가고 차가 되게 묵직하고 무겁지만 약간 좀 안정적으로 나간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E클래스의 무겁고 묵직한 느낌이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반면에 5 시리즈는 어떠냐, 차가 되게 가볍고 경쾌하고 날렵하게 느껴져요. 심지어 G60 5 시리즈도 G30 5 시리즈보다 더 무거워지고 크기도 많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행을 할 때는 차가 오히려 더 가벼워진 신기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런 주행성의 차이는 정말 차를 잘 모르시는 분을 운전석에 앉혀놓고 고속도로에서 한 10분 정도 이게 번갈아 가면서 시승을 시키면 그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사실 정말 명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이 E클래스하고 5 시리즈의 그런 이 연령대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데, E클래스를 선호하시는 약간 좀 나이가 좀 드신 점잖으신 분이 5 시리즈를 가지고 이렇게 타고 있으면은 차가 뭐 이렇게 가볍게 통통 튀어나가지? 뭐 이렇게 약간 롤도 많지? 이러면서 별로 이 5 시리즈의 주행감을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의 정말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E클래스를 당연히 선호할 것 같고, 젊으신 분들은 그 5 시리즈에서 느껴지는 정말 이 날렵하고 경쾌한 움직임, 그 느낌을 처음 경험해보면 잊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리 속에 팍 남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당연히 선호하실 것 같아서 당연히 이 연령대 자체가 많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움직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왜 이 차이가 나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E클래스는 제가 AMG 라인 때도 느껴봤지만 저렇게 가속을 하면서 갑작스러운 출력과 토크가 나오면서 이제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을 할 때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는 그 피칭 현상, 또는 이렇게 뭐 차선 변경을 차 없으니까 이렇게 할 때 롤의 형상 자체가 많이 억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그걸 제어를 하냐,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포매틱 시스템,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조여놓은 댐퍼와 좀 두꺼운 스테빌라이저로 이 움직임 자체를 많이 제어를 하는데,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벤츠의 포매틱 시스템이, 자 지금 이렇게 스로틀을 밟으면은
앞쪽으로 보내는 구동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어가지고 피칭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뒤로 무게중심 자체가 이동을 많이 안 해요. 앞쪽에도 이제 트랙션이 가면서 이 차를 끌어주는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자체도 생각보다 실제로 5 시리즈보다는 많이 두꺼워가지고 이런 코너를 돌 때 양쪽 바퀴를 묶어줘가지고 이 롤을 잡아주는 게 꽤나 강하게 느껴져요. 반면에 5 시리즈는 롤과 피칭이 좀 심해요. 이번에 신형으로 들어와서 차가 더 크고 무거워져가지고 그 느낌이 더 잘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5 시리즈의 주행감 자체가 불안하고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5 시리즈는 정말 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리어에 달려있는 일체형 댐퍼를 통해 가지고 하중을 깔끔하게 받아내는 동시에 오링크 서스펜션, 그 각도를 최대한 많이 준 오링크 서스펜션이 뒷바퀴를 정말 단단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차의 그 무거운 하중을 충분히 잘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5 시리즈는 운전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나는 뭐 롤도 많고 피칭도 뭐 많이 일어나. 그게 나의 민낯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설계 구조로 다 잡아줄게. 이런 느낌인 거고,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민낯을 정말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위적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차를 이제 처음 이렇게 접해보는 사람들이 이 클래스하고 5 시리즈를 타보면은 저는 한 열의 8은 이 클래스의 주행감을 좀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이 차라는 게 고속으로 주행할 때 되게 안정감 있고 묵직하게 가는 걸 선호하지, 막 이렇게 좀 가볍고 날렵하고 경쾌하게 가는 걸 처음에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독일차의 느낌이 사실 이 클래스에 조금 더 가까워요. 고속으로 갈수록 이게 묵직한 느낌. 자, 여기까지 이 클래스 관심 있으신 분은 벤츠 더 클래스 효성 분당 정자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송동혁 부장님께 연락 주셔서 차량렌TV 보고 왔다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송 부장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그 BMW에서 근무하셨을 때 지점장까지 하셨던 분이셨던 만큼 판매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판매를 하시고도 사후 관리를 항상 깔끔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시승까지 편하게 진행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은 바로 전화해 보셔서 재고 상황이나 출고 대기 기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갈 게 뭐냐, 과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 클래스의 주행감이 5 시리즈보다 더 고급스럽냐?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차가 이렇게 주행을 할 때 고급스러우려면은 물론 묵직하게 차가 나가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도로 위에서 올라오는 그 요철의 느낌,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고 좀 세련되게 처리하는 그 능력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로를 주행을 하면서 여기서 올라오는 그 요철을 처리하는 느낌이 AMG 라인보다는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도로가 여기 포장이 정말 잘 돼 있네요. 뭐 요런 거? 요런 거 이제 밟았을 때 물론 AMG 라인보다는 좋게 느껴져요, 이 차가. 근데 5 시리즈 대비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조금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이런 요철을 처리해주는 느낌이. 요런 거.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제 원인이 뭐냐, 댐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인 거예요. 주행성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댐퍼를 약간은 좀 조여놓는 그런 느낌 자체가, 이게 뭐 가변 댐퍼가 아니잖아요. 댐퍼가 부드러워 가지고 좀 이런 요철들을 흡수해줘야 되는 이런 영역에서는 생각보다 이 요철을 많이 허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벤츠의 댐퍼가 좀 단단해서인지, 아니면 5 시리즈의 댐퍼가 너무 부드러워서인지는 모르겠는데, 5 시리즈의 댐퍼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댐퍼를 부드럽게 해놔가지고 승차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속주행에 있어서는 댐퍼로 차체를 잡는 게 아니고 설계 구조로 차체를 잡아버리니까 차가 좋아지는, 5 시리즈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건데, 이 차는 어찌됐건 간에 이런 움직임 자체를 좀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댐퍼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 그 승차감 자체가 약간 좀 탄탄하게 느껴질 수, 지금도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 벤츠의 고급스러움을 상징하는 게 고속에서 주행할 때 차가 정말 부드럽게 이 범핑을 먹어주고 진동을 먹어주고 이런 느낌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벤츠의 고급스러움은 이런 주행을 할 때 느껴지는 차체의 묵직함, 안정감, 약간 그 아우디스럽게 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우디의 정말 그 끈끈한 트랙션을 통해서 오는 그 묵직한 주행감, 그런 주행감으로 좀 사실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제가 항상 승차감 테스트하는 코스, 여기서 지난번에 그 AMG 라인도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코스를 지금 이렇게 저속으로 갈 때 확실히 익스클루시브 쪽의 승차감이 많이 좋아요. 이게 확실히 댐퍼가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게, 댐퍼가 딱딱하면은 도로가 1cm 올라가면 댐퍼도 1cm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차체도 1cm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댐퍼가 좀 부드러워 버리면은 도로가 1cm 올라가면 댐퍼는 한 0.5cm 정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정말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댐퍼가 그 도로를 먹는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익스클루시브 모델의 승차감이 저속 승차감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AMG 라인보다. 이게 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스포츠성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일반 댐퍼보다 그 높이를 1.5cm 정도 낮춘 그 댐퍼가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 1.5cm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차체 튜닝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일반적으로 한 2cm 정도 차체의 높이를 낮추고, 한 많으면 정말 한 3cm 이 정도를 낮추는데, 그 정도 낮춰도 차가 정말 약간 좀 달라 보여요. 차가 낮아졌구나 라는 게 인식이 되는 정도인데, 양산차에서 1.5cm를 낮춘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 주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떤 차체의 고속주행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이 승차감은 당연히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그래서 그런 AMG 라인하고 이런 익스클루시브하고 차이를 비교해 보자면 당연히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방지턱을 넘을 때도 사실 댐퍼의 스트로크 범위가 더 넓어지고 더 상하의 움직임이 더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방지턱을 넘을 때의 느낌도, 물론 AMG 라인도 정말 좋았는데 이 차가 조금 더 부드럽게 이 상하 움직임을 처리해주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드는 생각이, E클래스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 AMG 라인 살까 익스클루시브 살까 이거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는 익스클루시브 살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지금 외관이 많이 다르긴 해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에 그 슈퍼 스크린이 없긴 하거든요. 물론 옵션으로 넣을 수는 있지만, 근데 저는 이 슈퍼 스크린, 당연히 기능이라는 거는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있으면 어찌됐건 쓰긴 쓰는데 과연 그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런 외관이나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 때문에 AMG 라인을 선택해 가지고 승차감을 너프를 시켜버린다 라고 하면 좀 많이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차의 그 미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미션이 그렇게 뭐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는 정말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공감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솔직히 저 벤츠 차량들을 뭐 한두 개 타본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개 좀 타봤는데, 이 9단 미션에서 그 1단, 2단에서 좀 꿀렁인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온라인에서는 이게 꿀렁임이 정말 심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 느낌이 안 나지 하면서 정말 의아했는데, 자, 그래서 아예 제가 이 공터에서 막히는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제가 주행을 하면서 1단, 2단을 좀 왔다 갔다 해볼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카메라 켜기 전에 테스트를 했는데 그런 로직 자체가 나오질 않는데, 자 보시면은 저 지금 이렇게 가요. 막 앞에 차가 조금씩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10km 이 정도까지는 2단으로 변속하지도 않았어요. 한 12, 13, 14, 15, 20, 17km 정도에서 2단으로 변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멈춰요. 거의 한 멈출 때까지 2단에서 1단으로 잘 내려주지를 않아요. 자, 다시 2단으로 갔다가 이렇게 거의 속도가 줄잖아요. 그럼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km부터 1단으로 변속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멈출 때까지 2단 유지했다가 거의 5km 이하에서 1단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2단에서 1단으로 다운시프트 될 때 그 꿀렁임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건 이 업시프트 할 때
이 변속 충격 꿀렁임이 느껴진다라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 너무 정상인데 자 지금도 자 여기 멈췄는데 끝까지 안 가고 있다가 거의 멈추기 직전에 1단으로 변속을 해주죠. 저는 이 벤츠의 그 저단 꿀렁임 자체를 잘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도 제가 지난번 AMG 라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이 개선이 되어 있어요. 이게 40몇 마력이 더 오히려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출력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어요. 전작은 4기통 엔진이 290마력을 내주기 위해 가지고 엔진의 압축비를 떨어뜨리고 대신에 터보압을 과도하게 걸어버리니까 터보가 활성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그 터보 렉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터보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리고 엔진의 회전질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RPM을 좀 높게 쓰면서 여기서 들리는 엔진 회전질감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5시리즈하고 E클래스를 마지막으로 비교를 하자면 일단 주행 특성 자체가 많이 다르게 느껴져가지고 실제로 그 소비자층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그 E클래스가 5시리즈 대비해가지고 모자란 점이 있기는 한데 이게 거의 1억에 가까운 차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 차들과 비교해서는 약간 아쉬울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승차감이 좋은 편에 속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세세한 점 때문에 좋아하는 주행 특성을 포기를 하고 5시리즈 간다. 반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시승을 해보시고 선호하는 주행 특성을 가진 차를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E클래스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